물가지표 괜찮았고 유가 내려왔다. 이러면 나타나는 현상 바로 국채금리의 안정일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두 가지 다 확인하고 나서 일단은 국채금리 전반적으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물이 장중 내내 4.1 이하에서 움직였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2년물 4.149, 10년물 4.649,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5.2 위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면서 물론 하락했습니다만 레벨 자체 계속해서 높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익률로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국채 금리에는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빠졌습니다만 레벨 자체가 높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CNBC의 기사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확대, 연준의 인플레이션 딜레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CME 페드워치와 함께 볼까요? 9월 금리 동결 확률 65%, 10월 51%, 12월 가면 44% 정도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 국채 금리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AI 관련된 분석들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캐펙스가 만드는 단기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AI 들어서고 로봇 확산되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현재까지는 AI의 생산성 개선 효과보다는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이 먼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메모리는 없어서 못 구하고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죠. 때문에 저 멀리 보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근거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AI 캐펙스가 증가한다. 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반도체 메모리 전력 수요 증가,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서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면서 금리를 올려주고 그리고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두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맞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을 어쨌든 간 물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찾아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빅스 지수 자체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14.6포인트 기록해냈고요. 브랜베어 지수 같은 경우도 그리고 피어 앤 그레이드 인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피어였거든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드 지수 6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훅훅 바뀌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계속해서 맞붙고 있다. 이 지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목소리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RBC의 의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실적 붐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닝붐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일단 26년 S&P 500 컨센서스 이익 전망이 지난 1년간 20% 올랐는데 통상 연초 낙관이 시간이 갈수록 깎이는 패턴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만큼 성장할 거야 했다가 약간씩 낮아지는 게 평균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26년에 이익이 25%, 27년 16%, 28년 13%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EPS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 EPS입니다. 293달러에서 28년만 440달러로 3년 만에 50%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AI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7의 캐펙스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데이터 센터용 칩 공급사로 흘러가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2027년 EPS 전망이 연초 이후 거의 50%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메모리주들이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RBC에서 보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지고 반도체는 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캐펙스 투자 자체가 먼저 하드웨어,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건 바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샌디스크의 2026 인베스터데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의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기 재무 모델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28년부터 23년도까지의 전망을 샌디스크에서 내놓은 건데요. 일단 매출 성장은 이 기간 동안 10% 중후반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대단합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80%, OP 마진이 75% 될 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도 샌디스크 13%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조정 프리캐시플로우의 마진도 50%나 될 거다. 잉여 현금 흐름의 100%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주주 환원도 잘하네 라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샌디스크 강세 나타내면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이 4% 이상의 강세, 웨스턴 디지털 7%, 시게이트 4%,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물도 7%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용 낸드 출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샌디스크에서 하게 되면서 메모리 관련주들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텔도 이 메모리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인가 메모리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 좀 흔들림이 있었죠. 200억 달러의 증자를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증자 규모도 처음에는 150억 달러였다가 200억 달러로 높이면서 이거 괜찮은 거야 싶었지만 이것을 파운드리 그리고 설비 투자에 활용하겠다. 우리 출하량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점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혁신에 무르익었다. 메모리와 CPU를 결합하는 방안 암시를 합니다. 리포타 CEO는 CPU 위에 메모리를 쌓는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텔에서 보기에도 역시나 병목은 메모리에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인텔 3.5%대 오름세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리가 떨어지니까 M7 종목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 M7 종목들의 프리캐시플로어가 좀 타이트하죠. 거기다가 회사채 발행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건 메타와 테슬라일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도 두 종목이 M7 내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판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다 현금 주고 차 사지 않잖아요. 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들 나타났고요. 텍사스에 10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셀 모듈 공장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가 2%, 테슬라 3% 이상의 강세 나타났습니다. 마감하고 나서 이 종목의 실적 발표가 됐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애매한 상회는 감동이 없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이번에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강력하지 않으면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오늘 본장에서도 하락했었는데 애프터에서도 4%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스한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적 좋았는데 가이던스 함께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102억 5천만 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억 달러를 계산을 해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 나타났다라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이 종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엑스에너지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차트를 열어봤더니 최근 한 달 동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11%대 급등 나타냈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실적 안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건 글로벌 가스터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GE 버노바도 오늘 상승 마감 성공했습니다. 엑스에너지 오늘 11%대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함께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오늘 워크데이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17% 이상의 상승세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고점 부근 잘 붙여내주고 있는데요. AI로 인해서 기존 사스 사업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JP모건의 분석, 그리고 주가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흐름들 나타내게 되면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오늘처럼 하드웨어가 오르는 날에 소프트웨어도 함께 올라줘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